네, 형법입니다. 갑을병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인데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에요. 이들은 동아리 선배인 A가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었답니다. 그런데 을이 A한테 돈을 갚지 않으면 어디 하나 부러질 수 있으니 알아서 해 하는 무서운 태도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대요. 근데 A는 전혀 겁을 먹지 않았고요. 웃어 넘겼답니다. 자, 이거 뭐 협박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겠죠? 네, 1번, 2번, 3번 각각 갑을병의 죄책을 논하라는 거네요. 지금 각각의 사안에서 갑을병을 죄다 논하려면 뭐 3점씩 배분이 된 건가요? 네, 1번은 지금 일단 갑하고 병은 뭐 언급할 게 없죠. 뭐 고율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거 이게 뭐 사채 뭐 그런 거 법령 위반이냐 뭐 지금 형법인데 그런 걸 묻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을이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무서운 태도로 채무를 독촉하였기에 근데 A가 전혀 겁을 먹지 않고 이렇게 했다. 이거에 대한 게 지금 이제 그 A에 대해서 협박이 될 거냐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협박죄에 대한 판례 써주라는 거고 뭐 이거를 조금 뭐 이게 지금 대학 동아리다 친구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 협박을 했던 사람과 받은 사람의 어떤 관계 이런 그때 상황 주변 상황 그 다음에 뭐 협박을 한 내용 뭐 이제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물론 어디 하나 부러질 수 있다 이런 거는 충분히 위협적이고 이제 이런 거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지금 뭐 대학생들끼리 뭐 지금 이 진짜로 뭐 이걸 부러뜨리겠어요 이거 선배한테 돈 안 갚았다고 무서운 태도로 처분을 변적하였지만 전혀 겁을 먹지 않았고 물론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아예 알았어 갚을게 하면서 웃어 넘겼답니다. 농담으로 알아들었다 이거죠 당연히. 진짜로 이 사람이 와 나 돈 안 갚으면 진짜 얘들이 내 다리 부러뜨리겠네 뭐 이렇게 느끼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박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판례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결론 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갑을병 이렇게 다 나왔지만 이거는 그냥 문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뭐 을의 죄책을 논하시 이렇게 지정해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통으로 다 낸 것 같아요. 1번에서는 그냥 을에 대한 것만 하면 되죠. 지금 말한 사람은 을이니까요. 2번이요. 을로부터 A의 태도를 들은 갑은 빌미로 A를 혼내주기로 마음 먹었대요. 혼내주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상의하였답니다. 이제 뭐 공모, 공동정범 이런 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병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이제 이게 뭐 교사에 해당하느냐, 뭐 이제 이런 게 논점이 될 수 있겠죠. 뭐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뭐 이제 싸우는 방법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교사 행위에 이제 뭐 둘이 싸웠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뭐 이걸 이제 뭐 폭행을 교사한 혐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점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네가 이겨야 돼. 말을 갑에게 하였고 다음날 갑을 병이 모두 A와의 싸움의 현장에 나가 갑이 직접 A를 폭행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을하고 병은 A를 폭행하지 않았죠. 그 을은 휴대전화기로 촬영, 병은 옆에서 지켜만 보았답니다. 자, 이거 최신 판례죠, 이거.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2인 이상이 만약 폭행을 하면 이제 폭처법에 걸리죠. 이건 형법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에 보통 법원 행시나 법무사 문제에는 그 특별법은 논외로 함 이런 단서가 항상 붙는데 지금 이 행정고시는 이런 단서가 없죠. 특별법은 논외로 한다는. 그러면 폭처법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안은 이거 최신 판례인데 이거 폭처법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죠. 왜냐하면 때린 사람은 셋이서 몰려가긴 했어요. 단체로 몰려가긴 했는데 때린 거는 A가 때린 거고 을이 때린 건 아니죠. 병도 때리지 않았어요. 을은 촬영만 했고요. 병은 지켜만 보았고요. 이거 최신 판례 그 사안이고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폭처법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했습니다. 다만 그 판례에서 이 을하고 병이 갑을 뭐 이렇게 요런 멘트를 해가지고 받아내라 뭐 이렇게 싸워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교사를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교사라고 보기는 조금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이렇게 계획하고 뭐 구체적인 계획을 상의했다고 나오는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렇게 공동 폭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고 좀 보기는 어렵죠. 그냥 이게 학생들 지금 대학생들이고 뭐 고개를 낮추고 싸워 뭐 이게 무슨 엄청난 싸움의 기술을 전수해 준 것도 아니죠. 그냥 이런 거를 교사했다고 보기는 그렇게 해서
갑에 대해서만 폭행했으니까요. 폭행죄가 성립하고 이 을병이 이게 폭처법에 공동폭행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갑과 A의 싸움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행이 됐고요. 뭐 이때 을하고 병이 가담하고 그런 거 아니네요. 그냥 의도치 않게 A가 뒤로 넘어져서 다쳤대요. 당연히 뭐 폭행을 했으면 뭐 의도치 않게 넘어가든 의도해서 넘어가든 뭐 하여튼 당연히 다쳤겠죠. 네, 뭐 폭행치상, 네, 약 4주간의 필요한 입었다. 뭐 상해나 폭행치상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지금 보면 똑같이 이게 갑을병인데 지금 이제 이게 시간 순서에 따라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냥 말만 협박했어요. 셋이서 쪼르르 몰려가가지고 때리고 촬영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때리다 보니까 넘어져서 다쳤어요. 4주간의 치료. 이제 이게 시간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나눠놨는데 지금 배점이 보면 10점, 10점인데 요것만 15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출제자는 이제 제 1문을 구성을 할 때 이제 뭘 출제를 할까 이제 당연히 최신 판례랑 이런 걸 다 검토하겠죠. 기출 문제랑. 그래서 이게 최신 판례니까 이제 이걸 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판례니까요. 이게 셋이서 이렇게 폭행을 했어도 직접 가담한 건 한 명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이게 폭처법상 공동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당연히 이제 이걸 문제 내야겠다 생각하고는 요거 하나만 딸랑 10점, 15점으로 내기 애매하니까 여기 앞에다가 이제 그냥 스토리를 생각을 해야 된 거죠. 이렇게 얘네들이 싸운 이유가 있을 거니까 이거를 이제 돈을 빌려간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협박죄 하나 이렇게 해서 10점으로 간단하게 넣고 협박죄 그 다음 이건 중요한 판례 폭처법에서 공동폭행이 성립하는지 중요한 사안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 문제 더 끼워 넣으려니까 뭐 딱히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다쳤다 뭐 이렇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1문을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판례 좀 잠깐 볼까요? 1번은 이제 협박죄에 관한 판례인데요. 이거는 뭐 판례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가져왔고요. 그냥 뭐 여기저기 협박죄에 관련된 판례에서 등장하는 멘트들이죠. 이렇게 해서 뭐 상대방이 그의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인식한 이상 이렇게 해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 기소에 이르는 것을 해석해야 된다.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러면 을한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결론을 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이런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의 주변 상황, 그 둘의 친숙도,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설문들을 봤을 때 아유 뭐 대학생들이 무슨 뭐 요즘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고 해서 뭐 대학생들이 무슨 진짜 돈 안 갚았다고 가서 막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 않겠냐. 이제 제시문에 어떤 그 준 대학 선후배 동아리 사이로 준 취지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협박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더군다나 웃어 넘겼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걸 넘어서서 그냥 그 의미를 인식하겠다고 보기 어렵다. 그걸 협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선배는 그냥 당연히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 갚으라고 의뢰하는 말로 인식하고 웃어 넘겼다. 이제 그런 측면들을 이제 다 설실하면서 그래서 결론을 협박죄에 성립한다고 보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면 되겠죠. 일반론 쓰는 문제였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 2번 2023년도 8월달 이 최신 판례를 문제 내고 싶은데 이제 요거 하나만 내면 썰렁하니까 앞에다 그냥 붙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곁들이는 그냥 저기죠. 중요한 거 아니고요. 네. 이제 포인트는 이 2번이었죠. 1문에서는 네, 이 최신 판례를 알고 있느냐. 이 폭처법에서 이렇게 두 명 이상이 이렇게 공동으로 폭행을 한 거에 이게 지금 해당하는 사안이냐. 네, 이 사안에서도 지금 그 나머지 피고인들은 촬영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교사나 방조는 될 수 있겠죠.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아까 피고인 2는 촬영을 했다고 그랬고 피고인 3은 지켜보고만 보고 있었으니까 이런 거는 방조에는 해당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두 명 이상이 한 경우에 이거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판례 결론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지 묻는 거이기 때문에 결론 맞춰주고 이 판례 내용을 이렇게 써주고 나머지 친구들은 교사보다는 방조가 조금 더 어울리는 구경하고 촬영하고 뭐 이 정도. 그 멘트들은 너무 유치한 멘트니까 고개를 낮추다 이런 것들은 너무 유치한 멘트고 실질적으로 막 범죄를 이렇게 막 계획해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을 막 해야 할지 그렇게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상식선에서. 네. 중요한 건 이 판례 내용을 써주는 거다. 네. 그래서 2번이었고 나머지 3번도 뭐 판례 딱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협박, 폭처법, 폭행치상 상해 이렇게 결론 내려주면 될 것 같네요.